놀이터가 비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라진 게 아닌데요.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손바닥만한 사각형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토이스토리5가 가장 먼저 응시하는 건 바로 이 텅 빈 바깥인데요. 흙을 묻히며 뛰놀던 자리에 이제는 충전기 줄이 늘어져 있죠. 31년 전 카우보이 인형의 자리를 위협한 것이 레이저 쏘는 우주전사였다면 이번에 장난감들을 벼랑 끝으로 미는 건 개구리를 닮은 스마트 태블릿 릴리패드입니다. 경쟁자의 덩치가 달라졌죠. 같은 방을 두고 다투던 시절은 지났고 이제 적은 방 바깥, 시대 그 자체에서 옵니다. 8살 보니는 또래에게 다가가는 일이 서툰데요. 인형과 상황극을 만들며 노는 아이지만 옆집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가 쉽지 않죠.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는 끝내 릴리패드를 손에 쥐어줍니다. 화면은 보니를 순식간에 누군가와 이어주죠. 채팅과 게임, 번역까지 해내는 이 기기 앞에서 제시와 버즈 그리고 나머지 장난감들은 빠르게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우디가 떠난 방을 이끌어온 제시는 이 흐름을 한때의 유행으로 믿고 싶어하지만 지붕에 올라 온 동네를 굽어본 순간 깨닫죠. 창문마다 똑같은 불빛에 고개를 박은 아이들을 통해 장난감의 시대가 정말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위기를 직감한 제시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났던 우디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 사이 보니를 몰래 따라 나선 제시는 사고로 길에 떨궈지고 다리에 적힌 옛 주소를 따라 첫 주인 에밀리가 살던 집에 닿는데요. 그곳엔 또래 소녀 블레이즈와 한물간 1세대 전자장난감들이 있습니다. 배변 훈련기기, 스마티 팬츠, GPS 아틀라스, 장난감 카메라 스냅피, 한때 최첨단이었으나 서랍에 잠든 채 잊힌 이들이었는데요. 제시는 이들과 손잡고 보니에게 진짜 친구를 찾아주려는 작전을 짭니다. 돌아온 우디,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깨어나 바다를 건너온 신형 버즈 군단까지 합세하면서 흩어졌던 이야기들은 후반부에 하나로 모이죠. 토이스토리5가 영리한 지점은 장난감과 기기를 선과 악으로 가르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요. 릴리패드는 빌런이 아닙니다. 보니를 아끼고 보니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은 제시와 다르지 않죠. 흥미로운 건 스마티 팬츠 일행인데요. 전자기기였던 이들조차 새로운 기기에 밀려 버림받았죠. 기술의 진보는 멈추지 않으며 릴리패드가 언젠가 맞이할 운명을 스마티 팬츠가 먼저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러니 영화의 화살은 기기를 향하지 않습니다. 기기는 죄가 없죠. 문제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신 차지하는 순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토이스토리5는 책임의 자리를 슬며시 옮겨놓습니다. 기술이 끝없이 새 얼굴로 찾아오는 한 그것을 막거나 미워하는 일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요. 변하지 않는 건 기기가 아니라 그것을 아이에게 건네는 어른의 태도죠. 화면을 향한 시선을 돌려 세우려는 노력 없이 기기만 안기는 양육은 친구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아이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보니가 채팅으로 얻은 친구들에게 도리어 상처받는 장면이 그렇죠. 토이스토리5의 태도는 오늘날 교육 전문가들이 부모에게 건네는 조언과 거의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동안 양육의 화두는 하루 몇 시간 사용이라는 총량의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간을 0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누구와 함께 보느냐죠. 혼자 들여다보는 화면은 아이에게 좀처럼 가르침을 남기지 못하고 곁에서 함께 보고 말을 건네는 어른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시간은 배움이 됩니다. 패드만 쥐어주는 것으로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감상이 아니라 발달 연구가 오래도록 가리켜온 방향과 포개지는데요. 토이스토리5는 이 진실을 사유기하지 않고 보니의 하루에 녹여두죠. 패드를 빼앗는 대신 패드 바깥에도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토이스토리5의 진짜 수신자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인데요. 정확히는 1995년에 그 아이들 우디와 버즈를 보며 자라 이제 자신의 아이에게 화면을 건네야 할지 망설이는 세대입니다. 영화 속 어른들 역시 자녀 못지않게 스크린에 붙들려 있다는 묘사는 우연이 아니죠. 아이에게 기기를 늦게 사주려다 결국 굴복하고 상처받은 뒤에야 걷어들이는 보니의 부모는 객석에 앉은 누군가의 자화상입니다. 물론 장난감이 아이가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게 우리 본분이라고 읊조릴 때 그 본분로는 따뜻한 동시에 영리한 자기 정당화도 들리죠. 메시지와 상품이 한 몸으로 묶여있다는 아이러니를 영화는 굳이 풀어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면이 세상을 가득 채워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쌓는 관계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작품은 끝내 말하죠. 그 말이 진심이라면 패드를 쥐어준 손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